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정문실 리포트,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정문실 리포트는 조금 뒤로 미루고, 이건 제가 아직 덜 읽어서 좀 읽고 나서 녹음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하나 고민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어떤 분의 책을 이게 좀 읽어 내려가면서, 물론 이제 전문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떤 분의 책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줄을 달아보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거든요. 꽤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 예를 들면 뭐 손자병법을 쭉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줄을 단다든지, 그래서 이제 손자가 말씀하신 이런 뜻은 실제로는 이제 이런 의미다 라는 식으로 이제 풀어보는 거죠, 저 나름대로. 예, 그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건데 이제야 좀 할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시간적인 조금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 책은 뭐냐? 아, 무슨 책이냐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아, 짜잔. 예, 이겁니다. 어쩌다 한국은. 예. 물뚝심송 박성호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아, 요즘 같은 봄밤엔 정말 보고 싶은 분이죠. 예.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물뚝심송 박성호. 에, 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분인지. 또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그래서 이제 이분 책을 나름대로 원고 삼아 읽어가면서 그 뭐랄까요, 어떤 이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떤 건지, 어떤 얘기를 하시고자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뭐 제가 물뚱님 성대모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고요. 안녕하세요, 물뚱심송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사실 비슷하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되고 제 목소리로 가능한 한 낭낭하게 읽고 의견을 달아보는 형태로 해서 방송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스미더스의 환단고기의 이제 연장선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옛날에 이제 무협지 중에 청각만리라고 있었거든요. 청각만리. 저는 이제 물뚱말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나중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니면 이 시리즈 기획에 대해서 좋은 어떤 표제명이 있다면 그걸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쭉 읽어 내려갈 건 아니고요. 그때 시류에 맞게 뭐 괜찮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이제 저희가 저작권 문제 같은 거는 제가 뭐 아직 상의를 안 드렸는데, 혹시라도 출판사 쪽에서 이제 이거 하지 말라고 연락이 오시면 안 할 거고요, 당연히. 만약에 이것 때문에 수익이 생기게 되면 그건 당연히 문종님 가족에게 보내드리는 걸로, 그러면 출판사에 반납을 하든지 하는 걸로 해야겠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사실 이 책을 읽는 걸로 수익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전문을 읽어 내려가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저작권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을 주십시오. 예. 어쨌거나 이제 일단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저는 사실 무뚱님을 직접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작년에 이제 묘소에 한번 참배를 간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래전부터 물뚱님 방송을 꽤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과학 학술 연구에 있어서 신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박사 과정을 쭉 거치면서 어떤 그 제 시간과 같이 함께 했던 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제 전공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승의 입장이시기도 합니다. 저한테 많은 걸 뭐 여러분들과 똑같이 배웠지만 많은 걸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방송하는 거 가지고 물뚱님하고 뭐 분위기가 비슷하다, 물뚱님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그건 아마도 이제 제가 이용님하고 처음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 것이고, 또 제가 방송에서 물뚱님 얘기를 몇 번 또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제 스스로 모신 이제 스승이고, 또 물뚱님에게 제가 메일을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물뚱님이 글 쓰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원고를 한번 냈었는데, 물뚱님께서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많다. 다음부터는 조금씩 자주 주라. 라는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장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뚱님하고 특별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평생 따라가려고 해도 이분께서 이제 온몸으로 체득하신 어떤 그 지혜에 대해서 제가 미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림자 근처에도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운 목표는 뭐냐, 제가 방송을 하든 트위터를 하든 간에 물뚱님이라는 분께서 적어도 잊혀지지 않도록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게 사실 제 마음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 서문부터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승의견가입니다. 사실 의견가라는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서정민갑 씨가 이름이 네 글자시군요. 스스로 일컬어 평론가가 아닌 의견가라고 한 것을 보고 크게 공감해 무단으로 따라 써본 것입니다. 서정민갑 씨가 음악 분야에 한정해서 이 명칭을 쓰고 있다면 저는 그것을 이승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저승 말고 이승, 그 이승이 맞습니다. 평론가라면 전문성을 토대로 한 권위가 있어야겠죠. 저에게 그런 권위는 없습니다. 다만 저만의 시각으로 세상사를 관찰해 의견을 낼 따름입니다. 그래서 의견가입니다. 저는 유달리 호기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방법은 없는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고통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그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한번 궁금증이 발동하면 바닥까지 조사합니다. 책을 읽고 뉴스를 검색하고 어떤 때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관련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이에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왜 시작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한 맥락을 저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 일이 직업이 됐습니다. 이 작은 책은 합정동 빨간 책방에서 진행한 8차례의 강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몇 년 동안 호기심과 성실함으로 우리 사회를 돌아본 일종의 관찰기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흔히 쓰는 속어 가운데 떡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떡밥은 본래 낚시할 때 쓰는 미끼의 하나인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거는 흥미로운 주제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한때 인터넷상에 떠도는 수많은 떡밥을 상대해온 키보드 워리어로서 그 떡밥들 가운데 자주 거론되고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정리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떡밥들을 노동, 역사, 정치, 언론, 종교, 교육, 국방, 미래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들로 묶어 풀어봤습니다. 각각 한 권의 책으로 다루어도 모자라겠지만 한 가지 주제를 충실히 다루기보다 동떨어진 듯 보이는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만들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벌써 많은 독자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러나 단편적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한 사회를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개별적인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낳고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승 전체를 관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이 그려 보인 맥락을 따라 각각의 주제 아래 다루어진 문제들을 더 깊고 광범위하게 탐구해 보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다 한국은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자기만의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책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주로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수많은 청중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내용을 책으로 읽어주신 로고폴리스 출판사에 감사합니다. 또한 강연 원고를 준비하고 그 원고를 다시 책으로 편집하는 동안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가족들, 우연한 기회에 가족이 되어 이제는 우리 집 대장인 양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 강아지 탱구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박성호 라고 서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를 보면 제 1강이 노동이고요. 2강이 역사, 3강이 정치, 4강이 언론, 5강이 종교, 6강이 교육, 7강이 국방, 그리고 제 8강이 미래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꾸로 제가 이제 뭐 순서대로 갈까 아니고 무작위로 하긴 할 텐데 이 미래 쪽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미래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분 가장 맞닥뜨리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챕터 보자, 한 2개 정도 읽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잠깐 고민을 해보고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미래부터 보면 미래를 생각하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강연 원고로 작성을 하시다 보니까 그걸 갖다 그대로 이제 녹취를 따가지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8번의 강의를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 아시죠? 버나드 쇼는 자신이 쓴 묘비명으로 유명합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 문장이 참 애매한 구어체여서 번역하기가 까다롭지만 대충 번역하면 내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죽음을 반기는 건지 거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반기는 거라면 내가 오랫동안 충분히 고생하다 보니 드디어 죽는구나. 죽음아 반갑다. 이런 뜻이겠죠. 또는 죽음을 거부하는 거라면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도 않고 어영부영 시간만 보냈는데 죽음이 다가왔다. 이런 뜻이겠고요. 저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평소에 쓴 글들을 생각해보면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죽기도 하는구나. 그런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불시에 다가옵니다. 저는 죽음을 큰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면 금세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다가올지도 모를 죽음을 걱정하기보다는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죽고 나서 위대한 업적이 다 무슨 소용인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한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욕심 있는 분들은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고 그러겠죠. 왜 이런 얘기로 강의를 시작했느냐 하면 미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나 하나, 그러니까 한 개체의 삶인지 아니면 사람이라는 종의 역사 속에 한 부분을 이루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물뚱님께서 또 늘 하시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고 하시면, 그런데 말이야, 수천 년 전에 고대 아테네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시죠. 그런 패턴으로 다시 멀리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옛 어른들은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물론 종이 아니라 가문을 생각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선조들은 전통적으로 한 종으로 이어지는 관점에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조들의 생각보다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 더 흥미가 느껴져요. 예컨대 아프리카 물소인 누 때의 행태 중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사는 누는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한 지역의 풀을 금방 뜯어먹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길에 강이 있고 악어떼가 살아요. 강에 들어가면 악어에게 바로 잡아먹히죠. 그렇지만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떤 누든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해요. 한 개체의 입장에서라면 내 목숨이 무엇보다 소중하니 들어갈 리 없죠. 소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평소에는 악어가 있는 물속에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중 몇 마리가 먼저 물에 뛰어듭니다. 당연히 악어들이 공격을 합니다. 악어들이 그 누들을 포식하는 동안 다른 누들이 강을 건너갑니다. 맨 처음 물에 뛰어든 그 누는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한 개체로서의 자기 삶을 더 중요시하도록 진화했다면 절대 뛰어들지 않았겠죠. 그러면 누 때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따라서 개체의 삶을 포기하고 강에 뛰어든 누는 사람으로 치면 아주 이타적인 거죠. 내 한 몸 바쳐 우리 누 때가 살아야 한다. 이러면서 그러나 누가 사람처럼 추상적인 가치를 생각할 수는 없었겠죠. 본능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 처음에 물에 들어간 누는 어쩌다 맨 앞에 서 있다가 떠밀려서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허허허허 라고 웃음이라고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개체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DNA에 기록된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벗어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고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그 본능을 따릅니다. 개체의 삶보다 종의 영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기준에 맞춰 행동하게끔 진화했다는 거죠. 진화의 기준은 자연 선택에 따른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인데, 그렇게 되면 사람의 이타주의도 자연 선택과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나 하나의 개체적인 삶이 중요한지, 인간 종 전체의 관점에서의 삶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이 문제가 유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사람의 본능 어딘가에는 인간 종 전체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하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분명 동물적인 본능을 벗어난 행위들도 하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사람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닌데 그것이 진화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 사람은 부분적으로 본능을 넘어섰고 그 본능을 넘어선 부분이 바로 문화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으며 그 문화로 인해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라는 것도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진화한다고 볼 수 있죠.
덕분에 인간이라는 종이 현재 지구상에서 지배적인 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고민에 명확한 답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내 삶은 한 개체의 삶인가 사람이라는 종이 만들어가는 삶의 일부분인가는 궁금한 문제이긴 합니다. 또한 그 문제와 전혀 관계없이 개체로서의 삶이건 종으로서의 삶이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듬해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의 삶보다 인간 종으로서의 삶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내 자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지구상에서 인간 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의 주제로 미래를 잡아봤습니다. 강의를 7번 진행하면서 질문받은 점들을 고려해서 미래가 어떨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미래는 낙관적일까요? 비관적일까요? 낙관적이라는 말도 사실 모호합니다. 과연 어떤 미래가 낙관적인 미래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20분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거정판 리포트 하면서 환단고기 형태로 몰뚱님의 책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사이사이에 다른 기획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무뚱님 책 소개해 드리는 거는 장기 기획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